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꽤 무서운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이용해먹고 뺏어가려고 하는 악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느 때든 언제든 누구든 다 사기치고 뒤통치고 도망가고 난리치려고 하는 놈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10만원쯤이야 100만원쯤이야 라고 얘기하며 소액으로 사기치는 놈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10만원 100만원을 100명 1000명 만명 5만명 10만명 사기쳐서 또 돈을 벌겠다라고 이용하는 악인들도 차고 넘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보통 사람들의 돈을 뜯으려고 혈안인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한국은 고령화되고 생산성 인구가 감소되고 소비 줄어들고 사회 전체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요, 기업들의 투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회 서비스 비용 올라가고 인건비 또 인건비대로 또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득권들은 더 국민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 우습게 보고 막 나가고 한국이 이제 소용돌이 이제 엉망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기업들도 현금 확보하려고 뭐든 다 팔고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최소 4년, 5년 혹은 그 이상 이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요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도 지금의 나라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정치하는 놈들 그리고 기득권들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더 우습게 보고 있죠. 자기들 기득권들 자기 자리 자기 힘 자기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조급하면 망합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바짝 엎드려서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다 돈이 없어서 난리치는 모습들을 최악의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파탄으로 흘러가고 있죠. 역사상 최대의 파산입니다. 원달러 환율 1478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좀 더 지나면요 1500원 얘기하고 1600원 얘기하고 그 이상을 얘기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IMF 때도 고금리 상태가 한 2년 반 지속이 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 6, 7 저는 최소 3년 이상은 이 중금리가 지속된다라고 봅니다. 가상금리가 한 2.5에서 3% 부과가 되는 거죠. 이 기준금리가 3%잖아요. 3.0 2025년 뭐 1, 2, 3을 따라내 또 내려서 2.75, 2.5, 2.25, 2.0 앞으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는 기준금리를 계속 내릴 겁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이제 시장에 보내려고 엄청 혈안일 텐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 돈이 안 풀릴 거다라는 겁니다. 금융권 안에서만 계속 돌면서 금융권들이 가상금리 부과해서 대출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 매기면서 살아가겠죠. 왜겠습니까? 금융권들은 금융권들대로 이 대출자들이 대출을 안 갚고 두 손 들어버리면 바보 되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계산해서 가상금리 먹이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더 이제 늘어나니까 더 허덕이는 거고 그 사이에 부동산은 이제 폭망하고 계속 내려가는 거고 경매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이런 혼탁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최소 3년 이상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요즘에 5명 중에 1명이 적자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요. 더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서 이제 망가진 이들이 되게 많답니다. 5억 빚내고 10억 빚내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망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투기에서 망가진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넉넉한 이들이 뭐 10억 20억 대출 내서 집을 3채 4채 샀어요. 명목 가격이 여전히 높으니까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제적인 지위가 더 많은 엘리트들이 이번에 집을 더 많이 투기해서 3채 4채 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참 무서운 얘기죠. 2015년 부동산 가격까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25, 6, 7, 8 25년은 아닐 거고 26년도 아닐 거고요. 27년 말이나 28년 말쯤 되면 2015년 가격으로 부동산이 내려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꽤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는 거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최고가 되는 겁니다. 현금이 왕인 시대가 이미 왔죠. 그리고 그 시기가 몇 년 지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연봉이 1억 2천, 1억 5천인 이들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5채, 6채 산 인간들이 이제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20억 벌었다, 30억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연봉 1억 2천, 실수령액 700만원, 700 몇십만원 받아서 대출 10억 내고 하면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못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또라이 같은 놈들은 무슨 개소리를 하냐면 월급 2천만원, 연봉 2천만원 받는 사람이 대출 1억 내는 거하고 대출 1억 5천 내는 거랑 연봉 2억인 사람이 10억 대출 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봉 2억 받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15억짜리, 20억짜리 혹은 3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는데 10억, 15억 대출 받아서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놈들이 말하는 거에서 맹점이 뭐냐면 연봉 2천인 사람들은 실제로 세금이 적어서 실수령액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연봉 2천인 사람은 월 150만 원을 온전히 실수령액으로 받지만 연봉 2억인 사람은요. 그러면 월에 1,500만 원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연봉 2억인 사람은 월에 실수령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연봉 2천인 사람이 월에 실수령액이 155만 원이지만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수령액은 세금 때문에 더 낮아진다라는 거죠. 연봉 2억인데 월에 실수령액 1,100만 원 받아서 예를 들어 10억 대출했어요. 대출이자 예를 들어 6%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10억에 6%면 1년에 6천만 원. 월로 치면 5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로 500만 원 내고 600만 원 살면 생활이 되냐고요. 연봉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정도도 가능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골프 치러 다녀야 되죠. 비싼 차 타야 되죠. 씀씀이 같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애들 해외로 보내서 외국인 학교 보내야 되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살아가는 삶이 연봉이 2억이고 실수령액을 1,100을 받아도 이 주택담보대출로 한 10억씩 대출 내면 인생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월급을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인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대출 5억 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한 방에 하면 나중에 5억, 10억 벌 수 있잖아. 이렇게 개소리 하면서 대출 내게 겁대가리 상실하게 만들죠. 그래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그리 다 몰락하는 겁니다. 빚쟁이 돼가지고 이 대출이자 내다가 원금 갚다가 경매처분 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냥 하층민 되고 주민은 말소자 되고 채무불이행자 되고 인생이 개판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이 대사기극이 이미 벌어졌고 무수히 많이 이제 망가질 사람들이 200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금융도에 619만 명이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됐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